아까 말씀드렸던 걸 복습을 해볼게요. 인기글을 구성할 때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글이 인기 있을 이유를 내가 찾아야 돼요. ABC 샐러드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이 누가 읽는가, 누가 왜 읽어야만 하는가를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, 그리고 내가 가진 재료, 내가 가진 사진, 영상, 뭐 있는가, 요거는 준비만 해주시면 되죠, 사실. 그래서 키워드는 ABC 샐러드 칼로리로 잡았겠죠. 그리고 그 칼로리가 사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었다면 그 글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샐러드집은 희한하게 그 칼로리 정보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봤었거든요. 이 칼로리 얼마인가요? 그분들은 숨기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셨고, 저는 이제 블로거 중에서 유일하게 그걸 기록을 한 사람이 된 거죠. 그래서 내 글을 네이버가 상단 노출해야 되는 이유? 그걸 찾는 사람이 있고, 그걸 찾는 사람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가지고 오래 봤으니까. 이런 식으로 내 글이 어떤가를 체크하실 때 요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쓰려는 지금 글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? 같이 구성을 한번 해보면, 예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혹시 글 쓰실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?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 내가 이 글을 올릴 예정인데 이걸 어떤 키워드로 잡을 예정이다. 있으실까요? 없으신가요?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일단은 넘어갈게요. 이제 저희가 3달 동안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. 그럼 사실 요 안에 1000명은 이루실 거예요. 내가 키워드를 그렇게 잡는 연습을 했고 꼭 메인 키워드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한테 필요한 글을 공급을 한다면 1000명이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숫자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사실 수익화잖아요. 제가 미용실도 블로그로 상당히 많이 다니는 편인데 미용실은 보통 이제 디자이너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럼 꼭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. 블로그를 어떻게 그렇게 길게 운영을 하냐, 안 귀찮냐. 근데 제가 사실 둘째가 라면 서러운 귀차니스트예요. 그런 제가 블로그를 어떻게 길게 운영을 했냐 하면 도움이 되니까.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거든요, 결국.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죠. 뭔가 하는 김에 돈 벌면 좋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일단은 간단하게 훑고 갈게요. 제가 다음 주에 수익화 강의는 따로 더 길게 준비하는 게 있고 요걸 더 길게 푼 강의를 할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5일 만에 아이폰 4천만 원어치를 어떻게 팔았는가, 그 글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룰 거라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우선은 뭐뭐가 있다 정도만 오늘은 소개를 할 텐데 우선은 가장 편하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접근이 빠른 건 체험단이 있겠죠. 1000명 정도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난하게 체험단 하실 수 있습니다.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분명히 쪽지나 메일 많이 올 거고요. 아니면 레뷰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직접 찾아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5000명 정도 이상이시면 뭐 상단 노출해드리면 원고료 얼마 드릴게요. 이런 제안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. 근데 일단은 협찬만 받는 방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협찬 받으면 좋은 점은 네, 생활비가 크게 절약이 돼요. 미용실 한 번만 가도 15만 원 세이브 되고요. 분위기 좋은 음식점 한 번만 가도 7만 원 세이브 되고 이것만 해도 월 50만 원 이상 생활비 절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뭐 못 먹어봤던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체험단을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 그러니까 그 저의 강의 제목이 네이버한테 고마워하는 이유가 저는 대학생 때 블로그를 시작한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돈이 없었는데 그 대신에 블로그 체험단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경험의 확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왜냐면 맛집 블로그를 하면서 각종 음식점이랑 카페를 다니죠.
제 돈 주고 다녔으면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다니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맛있는 맛집 계속 가고 맛있는 카페 계속 갔을 것 같고 미용실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디자이너분한테 계속 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생활비를 절약하려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다 보니까 아, 여기서는 저게 좋았는데 여기는 저 서비스가 없네. 이거를 도입하면 되게 좋겠다.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. 특히 사장님들이 블로거들한테 아무래도 그런 설명 같은 걸 더 해주시죠. 그럼 이제 그 사장님들이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가라는 걸 대리 경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뭐 내가 나중에 음식 사업을 할 거다. 이런 데도 도움이 되죠. 사실 제가 이제 대행사로 만났던 분 중에 실제로 음식 창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도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알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라는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내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온 쿠팡에 유입된 사람이 쿠팡에서 어떤 상품을 샀었을 때 3% 정도 수수료를 블로거에게 떼주는 거, 크리에이터에게 떼주는 게 쿠팡 파트너스고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이 인기가 있고 내 글이 영업을 잘해서 그 상품을 많이 팔면 돈이 생각보다 쏠쏠하게 많이 쌓입니다. 근데 저는 사실 쿠팡 파트너스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어, 무분별하게 글을 많이 쓰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. 하나만으로도, 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10개, 20개 쓰는 것만큼 벌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글에 대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드릴 건데 이런 방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. 그리고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작고 소소하고 쏠쏠합니다.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사실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넘어간 사람이 많은 것도 기본 조회수 수익 단위가 다르니까 또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작지만 소소한 하지만 예적금보다는 더 높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단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추천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컬리 같은 데 보면은 내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써준 사람한테 양쪽에 5,000원 포인트 적립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시거든요. 그러면 그게 또 은근히 쏠쏠하게 쌓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추천인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가? 상단 노출되면 당연히 좋고 그거 외에도 팁 같은 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블로그는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충분히 광고 효과가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제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팔았던 게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블로그로 상단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이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, 또 여기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첨언으로 하나를 드리자면 유튜브 콘텐츠 주제랑 블로그 콘텐츠 주제는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아까 블로그, 내 블로그를 어떻게 빨리 키울 수 있는가에서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게 남들보다 반박자, 반걸음 빠르게 키워드를 캐치해서 올리는 거, 트렌드를 캐치해서 올리는 걸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. 근데 양쪽 다 플랫폼의 성향이 형식은 달라도 어쨌든 트렌드를 읽어서 잘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두 플랫폼에서 운영하시는 채널의 성격은 같으면 더 트렌드 캐치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음에는 Q&A랑 네이버 블로그 유언비어를 짚어볼 건데 제 예상보다 지금 강의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긴 했어요. 그래서 저희한테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 Q&A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 유언비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유언비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.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. 다양한 것들이 있고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중에서 저는 이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냥 팁처럼 말씀을 드릴 거라서 우선은 Q&A부터 받겠습니다.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생각보다 말을 좀 빠르게 한 것 같아가지고 놓친 부분 있으신 분 있나요?
질문 없으신가요? 블로그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만 해야 하나요? 사실 저는 맛집 블로그라고는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다른 것도 다 다루고 있긴 한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카테고리 주제 내에서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왜냐면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네이버도 이제 특정 전문가, 특정 분야의 카테고리의 전문가라는 걸 좀 밀어주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특정 카테고리에서 이 사람이 계속 활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플루언서 심사 같은 것도 더 잘 통과가 되는 편이어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라면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보시고 내가 그 카테고리를 하면서 상담 노출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내 블로그 좀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확장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제가 예시로 드렸던 이 탑10 호리스 맛집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. 근데도 상담 노출 잘 되고 상담 노출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서 네이버의 신뢰를 얻고 나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인플루언서 심사나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라면 저는 특정 카테고리 위주로 일단은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블랙 키워드라는 게 있던데 그거 하면 블로그가 문제가 생기나요? 블랙 키워드 혹시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? 의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? 의료는 네, 어떻게 하면 좀 유언비어인지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어요.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의료에 관련된 것들은 의료법을 준수를 하셔서 일단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 자체에도 걸리는 부분이 많고 어, 크게 내가 이 글을 꼭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. 뭐 이유가 있을 수는 있죠. 제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 중에 비금전적인 측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의 확장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는 저는 블로그가 하나의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내가 꼭 이게 블랙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. 그럼 써야죠. 그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큰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 글 하나를 쓰고 원고료를 어마무시하게 받아. 그래서 쓰고 싶어. 이거 쓰고 블로그 접을 거야. 이런 게 아니라면은 좀 블랙 키워드는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. 그래서 저는 사실 최대한 안 해요. 나인님이 저는 많이 귀차니즘이라 서로 이웃 늘리기나 공감 누르기 등이 많이 도움이 되나요? 저는 사실 이게 약간 목적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음, 혹시 나인님 어떤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말씀하기 어려우시다면 일반적인 케이스 사업용도 있으시면 뭐 서로 이웃 늘리시거나 공감 누르기 등을 통해서 내 걸 노출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또 하나의 광고인 거잖아요.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이제 광고이기 때문에 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꼭 서로 이웃 늘리기나 공감 누르기가 상담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, 뭐 최적화 블로그 흔히 말하는 거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, 사실.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로 정말 이 블로그가 너무 좋아. 이 블로그를 좋아하는 팬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진짜로 찐 서로 이웃이 많고 진짜 공감 누르기가 많아요. 그러면은 큰 어마무시한 도움이 되겠죠.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내 블로그를 키우고 싶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. 그러면 그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BJ TV 형우님께서 크포끼리 설주 말씀해 주셨는데 네,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 몇 분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제가 서로 이웃 신청 드렸었던 분들이 있는데 뭔가 이웃 목록에 글 올라오신 거 보면은 내적 반가움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뷰티 카테고리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유튜브로 만족을 그럴 수 있죠. 근데 뷰티 카테고리도 이제 잘 운영하시면 좋으니까요. 유튜브 하시면서 같은 콘텐츠 같이 올리면 좋으니까
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크포끼리 서이추 이거 강의 끝나고 저희 블로그 주소를 뭐 카톡창에 공유할까요?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? 한 5분 정도 더 받고 유언비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사소한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한번 통영 여행을 갔다가 체험단이었어요. 체험단이어서 어떤 횟집에서 밥을 먹었었는데 그냥 저는 체험단이니까 사실 맛있게 먹고 일을 한 거죠. 일을 한 건데 한 달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. 근데 저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거든요. 근데 이건 왠지 받고 싶더라고요. 받았는데 그 횟집 사장님이었어요. 사장님이 전화가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오셔가지고 그 제 글 때문에 그 여름 성수기에 장사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언제 꼭 통영에 다시 한번 오면은 꼭 다시 와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소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드리는 사업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인데 제가 맛집 블로그고 맛집을 지금까지 몇 개를 다녔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. 세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한테 피드백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사업 이 업장에 대해 뭘 만족했는지, 뭘 불만족했는지,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시는 사업장이 지금까지 그 수많은 데를 다녔는데도 두 군데가 안 돼요.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체험단 운영하시거나 뭐 꼭 블로그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인플루언서들과 뭔가 접촉을 해보시는 사업자분들은 그분들에게 한번 그분들의 주관적인겠지만 한 번쯤 피드백 요청하시는 것도 현명하게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정말 그 사람이 좋은 곳이었든 안 좋은 곳이었든 수많은 곳들을 돌아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맛집 갈 때마다 왜 이 피드백을 안 받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사진과 영상을 몇 개 정도 올려야 적절할까요? 한 글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. 그거 아까 잠깐 초반에 말씀드려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보통 맛집 맛집 같은 경우는 요즘 상단 노출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. 그래서 조금 특이 케이스라 제끼고 일반적으로는 저는 일반적인 글이라면 뭐 탑10 후리스 아니면 뭐 할까요? 뭐 일반적인 거? 뭐 유튜브 강의? 뭐 이런 거라면 그냥 사진은 20장 정도, 20장 내외 그 정도에다가 플러스 15초 이상의 동영상 하나 플러스 글자 수는 그냥 그 사진 사이사이에 5에서 6줄 정도 저는 쓰는데 요즘 대행사에서 요청하는 건 2,000자 이상 요청하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1,000명 이상 되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대행사에서 계속 접촉이 오고 거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서 체험단도 가실 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거잖아요. 그럼 거기에서 이제 블로거에게 가이드를 주는데 그 가이드만 봐도 아 요즘 노출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구나. 요즘은 노출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요청을 하는 걸 보면은 트렌드가 바뀌는 걸 같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블로그를 운영하시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. 해시태그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?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꼭 필수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밑에 내 해시태그랑 같은 사람들 글이 요즘엔 뜨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해시태그는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해시태그를 너무 많이 쓰는 건 그렇게 추천은 또 되지 않아요. 그냥 핵심 해시태그 한 대여섯 개? 뭐 그렇게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은 구글이 좋아하는 텍스트가 많은 스타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. 어, 텍스트. 그리고 확실히 네이버도 블로그를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 신뢰받는 블로거가 되면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어, 예원님 강의 너무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블로그 유언비어를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사실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이거를 아, 녹화를 끄고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어차피 제가 진위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이렇다 하니까 그냥 녹화를 켜고 말씀을 드려볼게요. 어, Q&A가 더 있네요. 저품 먹고 살아났다가 또 죽어서 저품질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. 저품질
저는 저품질에 걸려본 적은 없어요. 13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저품질을 걸려본 적은 없는데 2번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아차 싶은 때가 있었어서 그 마음 알죠.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쓰는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잘 된다.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쓰는 글은 상위 노출이 잘 된다.